은퇴하고 나면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그렇다고 어디 취직하자니 나이 때문에 문턱이 높고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어서 우울하기도 하고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바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니어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일자리예요. 월급도 제대로 주고 안전하고 나이 차별도 없는 좋은 일자리들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15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체력에 맞춰서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로 고를 수도 있어요. 가벼운 일부터 좀 더 책임 있는 일까지 종류도 다양해요. 오늘 제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각각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내 적성에는 어떤 게 맞는지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서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더 이상 은퇴 후 일자리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힘이 됩니다. 먼저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일자리가 정확히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정식 이름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에서 단절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이 사업이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요. 월급 안 주거나 사기당할 걱정이 전혀 없어요.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통장으로 입금돼요. 둘째,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나이가 장점이 되는 거죠. 셋째,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어요. 멀리 출퇴근할 필요 없이 동네에서 활동하세요. 넷째, 건강에 도움이 돼요.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건강해지세요. 다섯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분들과 함께 일하니까 외롭지 않고 즐거워요. 자,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체력이랑 적성에 맞는 걸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가장 가벼운 일이에요.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딱 좋아요. 한 달에 27만 원 받으세요. 일하는 시간은 한 달에 3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네 공원이나 거리 청소하기,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 도와주기,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말벗대어 드리기, 교통안전 캠페인 하기, 스쿨존에서 아이들 안전 지키기, 이런 일들이에요. 힘든 일은 거의 없어요. 산책하듯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일하는 기간은 9개월이에요. 보통 1월부터 9월까지, 아니면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배정받으세요. 일주일에 4일이나 5일 정도 나가시면 돼요. 이런 분들한테 딱 좋아요. 체력이 약하신 분, 가벼운 운동 삼아 하고 싶으신 분,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 친구 사귀고 싶으신 분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요.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67세 이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분이랑 둘이 사시는데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셨어요. 그런데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힘든 일은 자신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공익활동형을 신청하셨어요. 동네 공원 청소하는 일을 배정받으셨는데 아침 일찍 1시간 반 정도만 일하시면 되니까 전혀 힘들지 않으시대요. 오히려 아침 운동도 되고 같이 일하시는 5분이랑 친해져서 일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하신대요. 한 달에 27만 원 받으시는데 시장 보고 용돈 쓰기에 딱 좋다고 하세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셨대요. 두 번째,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이건 공익활동형보다 조금 더 책임 있는 일이에요. 체력이 괜찮으시고 사람 돌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한 달에 71만 원 받으세요. 일하는 시간은 한 달에 60시간이에요. 하루 3시간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돌보는 걸 도와주기,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아이들 안전 지도하기,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 봐주기, 장애인분들 활동 보조하기, 취약계층 가정 방문해서 말벗대어 드리기, 노인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걸 돕기, 독거노인분들 안부 확인하기, 이런 일들이에요. 공익활동형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직접 돌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문적인 일은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주고 말벗대어 드리는 역할이에요. 일하는 기간은 10개월이에요. 공익활동형보다 2달 더 길죠. 일주일에 5일 정도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좋아요.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 어르신 돌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체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이요.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62세 김영애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아이들을 좋아하셨대요. 자녀 셋을 키우셨고 손주들도 4명이나 되는데 다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신대요. 사회 서비스형으로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일을 하시게 됐어요.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어린이집에 가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밥 먹을 때 도와주고 낮잠 잘 때 토닥여주고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주는 일을 하세요. 원장 선생님이랑 젊은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워하시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니까 정말 보람 있으시대요. 한 달에 70만 원 넘게 받으시는데 손주들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보태고 하시니까 좋다고 하세요. 세 번째,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앞에 2개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카페를 운영하거나 세탁소를 하거나 택배를 돌리거나 반찬 가게를 하거나 공산품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도 받으세요. 그리고 실제 사업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본인이 창업하실 때 도움이 되죠. 또 동료들이랑 함께 일하니까 외롭지 않고 재미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첫째, 출퇴근해야 해요. 카페나 가게를 운영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하죠. 둘째, 일이 좀 힘들 수 있어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 응대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물건도 나르고요. 셋째,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요. 손님이 많이 오면 돈을 많이 버는데, 손님이 없으면 적게 벌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시니어 카페, 시니어 식당, 세탁소, 택배 대행, 반찬 가게, 공예품 제작 판매, 청소 용역, 건물 관리, 주차 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좋아요. 체력이 좋으신 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 돈을 더 벌고 싶으신 분, 동료들이랑 협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새로운 도전을 즐기시는 분들이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시니어 카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어르신 7분이 모여서 운영하시는 카페예요. 60세부터 65세까지 분들이세요. 아침 9시에 문 열어서
저녁 6시에 문 닫으세요. 교대로 근무하시는데 한 분당 일주일에 5일 나오신대요. 하루 6시간씩 일하시는 거죠.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파세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하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대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고 오후에는 동네 주민들이 많이 오신대요. 수익이 괜찮아서 한 분당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가져가신다고 해요. 힘들긴 한데 보람 있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친해져서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취업알선형입니다. 이건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경비, 청소, 주방 보조, 매장 관리, 사무 보조, 주차 관리, 이런 일자리들이에요. 이게 좋은 점은 월급이 괜찮다는 거예요. 최저 시급 이상 받으시니까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가능해요. 1년 내내 일할 수 있고 정식 직원으로 인정받으시니까 자부심도 생겨요. 하지만 힘든 점도 있어요. 정식 직장이니까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력이 정말 좋으셔야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경비, 건물 청소, 식당 주방 보조, 편의점 야간 근무, 주차 관리, 경비 보안, 물류센터 정리, 마트 진열,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좋아요. 체력이 정말 좋으신 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신 분, 정식 직장을 원하시는 분, 일하는 게 익숙하신 분,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으신 분들이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3세 박철수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건강하시고 체력이 좋으셔서 뭔가 일을 하고 싶으셨대요. 취업알선형으로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소개받으셨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근무하세요. 아파트를 순찰하고 택배 정리하고 방문객 체크하고 주차 관리하는 일이에요. 한 달에 180만 원 받으시는데 생활하기에 충분하시대요. 낮에는 집에서 푹 주무시고 밤에 일하시니까 본인한테 잘 맞는다고 하세요. 아파트 주민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경비실에서 다른 경비분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외롭지도 않으시대요. 다섯 번째, 재능 나눔형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재능이나 경험을 나누는 일이에요. 돈은 앞의 것들보다 적을 수 있지만 보람이 정말 커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특기 가르치기,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하기, 복지관에서 악기나 미술 가르치기, 청소년들한테 진로 상담해주기,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가르치기, 전통문화 알려주기,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좋아요. 특별한 재능이 있으신 분,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 보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이요. 광주에 사시는 68세 최민수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서예를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서예 학원도 운영하셨고요. 재능 나눔형으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서예를 가르치세요. 일주일에 이틀 한 번에 2시간씩 가르치시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돈보다는 아이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게 보람 있다고 하세요. 자,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체력으로 고르는 방법입니다. 체력이 약하시면 공익활동형이 제일 좋아요. 하루 한두 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부담 없어요. 체력이 보통이시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재능 나눔형이 좋아요. 하루 3시간 정도 일하시면 되니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체력이 좋으시면 시장형 사업단이나 취업알선형을 고려하세요.
하루 6시간 이상 일하셔야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수입으로 고르는 방법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시면 공익활동형이나 재능 나눔형을 선택하세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필요하시면 사회 서비스형이 딱 맞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고 싶으시면 시장형 사업단이나 취업발전형을 선택하세요. 적성으로 고르는 방법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면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재능 나눔형이 좋아요. 조용하게 일하고 싶으시면 공익활동형의 청소나 정리 업무를 선택하세요. 아이들을 좋아하시면 사회 서비스형의 보육 도움이나 재능 나눔형의 학교 강사를 선택하세요. 어르신 모시는 게 편하시면 사회 서비스형의 요양 보조를 선택하세요. 장사하는 게 재미있으시면 시장형 사업단을 선택하세요. 시간으로 고르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취업발전형이나 시장형 사업단을 선택하세요. 시간을 조금만 쓰고 싶으시면 공익활동형이나 재능 나눔형을 선택하세요. 이제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모든 종류가 비슷해요. 1단계, 정보 수집하기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하세요. 또는 직접 방문하세요. 담당자한테 노인 일자리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동네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알려줘요. 인터넷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 누리집에 가셔도 돼요. 검색창에 노인 일자리 누리집이라고 치면 나와요. 거기 가면 전국의 모든 일자리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2단계, 신청서 작성하기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신청서를 받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같은 기본 정보만 쓰면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체크하세요. 잘 모르시면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다 물어보세요. 3단계, 서류 제출하기입니다. 신청서랑 함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통장 사본도 필요해요. 집에 통장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시면 돼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병원 가서 검사받을 필요는 없고 본인이 건강한지 체크만 하면 돼요. 4단계, 선발 과정 기다리기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선발 과정을 거쳐요. 소득이 적은 분, 나이가 많으신 분,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 순서로 우선 선발해요. 보통 한두 달 안에 결과가 나와요. 전화로 연락이 와요. 합격했다는 연락 받으시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5단계, 오리엔테이션 받기입니다. 합격하시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세요. 어디서 무슨 일 하실지, 월급은 언제 들어오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설명해줘요. 보통 한두 시간 정도예요. 같이 일하실 분들도 만나게 돼요. 인사 나누시고 친해지세요. 6단계, 일 시작하기입니다.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장되고 서투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세요. 선배 어르신들이나 담당자들이 잘 가르쳐줘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단 결근하시면 안 돼요. 아프시거나 사정이 생기면 미리 연락드려야 해요. 무단 결근이 많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둘째, 성실하게 일하셔야 해요. 대충대충 하시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셋째, 동료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니까 협동이 중요해요. 넷째, 건강관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쉬세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어요. 다섯째,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자한테 연락하세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 여러 개를 신청하세요.
한 가지만 신청하지 마시고 두세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세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 신청해 놓으면 안전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합격하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공익활동형이랑 사회서비스형을 동시에 신청하세요. 둘 다 합격하면 본인한테 더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 팁, 일찍 신청하세요. 노인 일자리는 1년에 한두 번 모집해요. 보통 12월이나 1월에 다음에 사업을 모집해요. 신청자가 많으면 마감되니까 일찍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언제 모집하는지 물어보세요. 달력에 표시해 놓고 그날 바로 신청하세요. 세 번째 팁, 경력을 쌓으세요. 처음에는 공익활동형 같은 가벼운 일부터 시작하세요. 1년 하시고 나면 다음에 신청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단에 합격하기 쉬워져요.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가벼운 일, 나중엔 돈 더 받는 일로 옮기는 거죠. 네 번째 팁, 교육을 잘 받으세요. 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귀찮아도 꼭 참석하세요. 교육 내용이 실제 일할 때 정말 도움이 돼요. 질문도 많이 하세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팁,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거짓으로 적으면 나중에 걸려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연금 받으시는 거, 다른 곳에서 일해서 버는 거, 다 솔직하게 적으세요. 여섯 번째 팁,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일 시작하기 전에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 꼭 받으세요.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일곱 번째 팁,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같이 신청하면 같이 일할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훨씬 재미있잖아요. 입소문이 중요해요. 좋은 정보는 나눠야죠. 이제 상황별 맞춤 솔루션을 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죠? 노인 일자리는 외로움을 해소하는데도 정말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추천해요. 동료들이랑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일 끝나고 차도 마실 수 있어요. 특히 사회서비스형 중에 독거 어르신 방문하는 일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 찾아가서 말벗대어 드리는 건데 본인도 외로움이 덜 하실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허리가 아프시면 힘든 일은 못 하시죠. 공익활동형 중에서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복지관에서 전화 응대하기, 이런 일들은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담당자한테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맞는 일을 찾아줘요. 재능 나눔형도 좋아요. 학교나 복지관에서 앉아서 가르치는 일이니까 체력 부담이 적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금도 적고 저축도 없으시면 한 달에 27만 원으로는 부족하시죠. 그럼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단을 신청하세요.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외에 다른 복지 혜택도 알아보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할인,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합치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적지 않나요? 지방에도 노인 일자리가 있어요. 서울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경쟁도 적어서 오히려 합격하기 쉬울 수 있어요. 읍면 단위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돼요. 지방에는 농촌 일자리도 있어요. 농번기에 일손 돕기, 농산물 판매 돕기, 이런 일들이에요.
도시보다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기회는 있어요. 배우자랑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부부가 같이 신청하시는 분들 많아요. 같은 일자리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최대한 맞춰줘요. 부부가 같이 일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출퇴근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서로 의지도 되고요.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너무 많으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1. 연금 받으면서 노인 일자리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노인 일자리 하셔도 돼요. 다만 노인 일자리로 받는 돈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훨씬 나아요.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말씀하시면 계산해줘요. 질문 2. 세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 일자리로 받는 돈은 대부분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공익활동형이랑 사회서비스형은 소득으로 안 잡혀요. 시장형 사업단이랑 취업발전형은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데 금액이 적으면 세금이 거의 없어요. 정확한 건 국세청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질문 3.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요? 노인 일자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일하다가 다치시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하시고 병원 가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심하시고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질문 4.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개인 사정이 생기면 그만둘 수 있어요. 다만 미리 담당자한테 알려주셔야 해요. 갑자기 안 나가시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요. 가능하면 끝까지 하시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가족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셔도 괜찮아요. 질문 5. 나이 제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위로는 제한이 없어요. 70세, 80세도 건강하시면 할 수 있어요. 다만 일자리 종류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를 수 있어요. 시장형 사업단이나 취업발전형은 65세까지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세한 건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실제 성공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4세 정순희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우시고 우울하셨대요. 용돈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셨어요. 담당자가 사회서비스형 중에 독거노인 말번이를 추천해줬어요.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 나누고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남의 집에 가는 게 어색하셨대요. 그런데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반가워하시더래요. 본인도 외로운데 다른 분들한테 위로가 되니까 보람 있으시대요. 지금은 일주일에 닷새, 하루에 4집씩 방문하세요. 한 집에 40분 정도 머무르시는데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신대요. 한 달에 70만 원 받으시는데 생활비 보태기에 딱 좋으시대요. 무엇보다 본인도 외롭지 않으시대요. 같이 일하시는 동료 어르신들도 사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랑도 친해져서 이제는 가족처럼 지낸다고 하세요. 건강도 좋아지셨고 우울했던 기분도 많이 나아지셨대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60세 김태수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58세에 명예퇴직하셨어요. 아직 젊은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막막하셨대요. 이력서 넣어봐도 나이 때문에 다 떨어지고요. 만 60세 되시자마자 노인 일자리에 신청하셨어요. 처음에는 공익활동형으로 공원 관리 일을 하셨어요. 쉬운 일이었지만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좋으셨대요. 1년 하시고 나서 시장형 사업단에 지원하셨어요. 시니어 택배 사업단이었어요. 어르신 4분이 모여서 동네 택배를 돌리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힘드셨대요.
택배가 무겁기도 하고 길도 헷갈리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지도 보는 법을 배우시고 조금씩 익숙해지셨대요. 지금은 하루에 50개에서 60개 택배를 배송하세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쯤 끝나신대요.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버시는데 운동도 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라고 하세요. 특히 동네 주민들이 고마워하시는 게 좋으시대요. 어르신들은 무거운 택배 들기 힘드신데 문 앞까지 갖다 드리니까 너무 감사해 하신대요.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계속 하실 거라고 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일자리가 다양하게 있어요. 공익활동형은 한 달에 27만 원, 가볍게 일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사회서비스형은 한 달에 70만 원, 사람 돌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시장형 사업단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체력 좋고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취업알선형은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정식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재능 나눔형은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둘째, 본인의 체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세요. 체력이 약하시면 공익활동형, 보통이시면 사회서비스형, 좋으시면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을 선택하세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조용하게 일하고 싶으시면 공익활동형을 선택하세요. 셋째, 신청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하세요.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제출하고 선발 과정 거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줘요. 넷째, 여러 개를 신청하고 일찍 신청하세요. 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 신청해 놓으세요. 모집 시작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다섯째, 건강관리 잘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 잘 지키시고 동료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두세요. 인터넷 검색하거나 전화번호부에서 찾으세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내일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모집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모레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직접 가보세요. 담당자 만나서 상담받으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 원하는 일 다 말씀하시고 조언 들으세요. 이번 주 안에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고 신청서 쓰세요. 도와줄 사람 없으시면 담당자한테 부탁하세요. 다음 주부터 결과를 기다리세요. 합격 연락 오면 기뻐하시고 오리엔테이션 참석하세요. 한 달 후에는 일을 시작하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동료들 만나시고 새로운 일 시작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미 시니어 일자리 하고 계신 분들은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일 하시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여러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안전하고 보람 있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들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신청서를 쓰세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은퇴 후 인생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오늘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보람 있는 날들 보내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